이번에는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님의 현장 막정막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키워드죠? 제가 네. 뽑은 키워드는 공천입니다. 요새 네.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 파문이 아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져가지고 예, 어제 저녁 9시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뉴스토마토가 또 단독을 그러니까 또 하고 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잠잘 틈이 없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두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창원, 또 하나는 용인. 창원과 용인이다. 예,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면 창원과 용인에서 끝날까? 전국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예감을 이제 알고 기자들이 취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 김대남 씨와의 통화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공관위 내부에서 하면서 혹시라도 정보를 미리미리 빼가지고 전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김영선 컷오프 뭐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까지 알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서울의 소리 보도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공천 개입 의혹의 파문의 열쇠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 용인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원모 비서관이 당시에 그 공천을 할 때 원래는 강남병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았죠. 파다했어요. 네. 그런데 강남에 가기에는 대통령실 출신이고 당시에 뭐 영남 중진 차출로 뭐 희생 뭐 선당후사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바로 강남을 꽂냐, 그건 좀 불가하니 피해서 용인 정도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 논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강남병보다 용인이 더 낫더라.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지역구다, 꿀 지역구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다른 뛰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원모 비서관이 솔직히 말하면 전략공천이 되면서 거기에 그 앙심이나 불만을 품은 관계자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와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커넥션. 인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더 드러나야 될 대목은 아마 다음 주에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더 할 걸로 보이고요. 그것은 당무 개입 형태로 드러날 걸로 보이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이제 창원인 것이죠. 네. 오늘 아침 그 뉴스토마토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게 매관매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매관매직이란 말이냐라는 이번 보도가 가장 더 뜨거운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네. 이 보도를 안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박형광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2년치 기록이 있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의 2년치 그러니까 통화 이 기록을 씨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계 책임자 이모 씨와 음.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 2년치가 있는데, 야. 그러니 어제 나온 거는 그냥 스킵하려고 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하도 황당한 해명을 하기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판단해서 그럼 요거 딱 해서 틀고, 목요일 날은 더 큰 게 터진다는 거고요. 야, 그럼 2년 동안 보도하는 거예요? 너무로 약간 얘기하면 네, 나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사가 완전히 전국의 천일야화. 전국의 모든 매체가 거야, 이거. 뉴스토마토부터 이게 다 받아가지고 나눠서 한꺼번에 쓰자. 뭐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니까 어차피 언제 다 써? 언제 2년치를. 다 써. 네. 네. 그러네. 나눠서 같이 씁시다. 아니 이 사실은 이 명태균 씨의 그런 네. 공천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CBS 이정주 기자가 또 굉장히 정통하다는 소문이 정가에 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박형광 기자랑 친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 오마이뉴스 있었죠. 그래서 그 대선 때 같이 뛰었었고, 예, 서로 하는데 서로 왜 동질감이 좀 있었냐면 웃긴 얘기지만 이 진보 매체에서 보수당 출연한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 그리고 단독 잘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조금 깔때기 되면 우리 정도 되니까 단독 썼지. 저는 친박하고 친해요. 친박하고. 예, 제가 탄핵 때 출입을 했는데 그 얼마나 그 비용과 노력이. 아니 운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탄핵을 조선일보가 시킨 거 아닙니까? 우병우랑 그렇지. 싸워가지고 된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를 친박하고 사이가 나빠지길래 제가 거기 틈을 파고 들어가서 나랑 손 잡자.
예, 그래서 나는 팩트는 다 써주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친했던 의원들은 우리공화당. 네, 조원진 대표. 진보 이 콜라보로 해서 이제 했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 박 기자가 저랑 스타일 비슷해요. 네. 겁나 험지거든요, 거의 저희한테는. 근데 이제 박 기자하고 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근데 그때 취재할 때 뭐가 있었냐면 저는 박 기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기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개를 완성한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 모 인사한테 전화를 받고 완성한 시기 제가 2월 28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총선 2월 28일 복판에. 저녁.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첫날에 보면 칠불사인지는 몰랐고 어디 절에 갔다는 건 들었는데 그게 2월 29일이고 3월 1일 새벽에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기사를 완성한 시기는 2월 28일 야, 수요일 날 그럼 더 밤 10시. 선입적으로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네. 결국 그러면 부끄럽지만 기자로서 왜 못 썼냐? 텔레그램 캡처본을 못 구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마지막 퍼즐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저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었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없이 기사를 내는 게 당시가 총선 기간 아닙니까? 이게 선거 개입 여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도 직접 만났겠네요. 당연히 이정주 기자는. 봤죠. 네.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 씨를 이제 그분이 이제 PK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그 명태균 씨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을 보통 말할 때 사람들이 역술인, 뭐 무당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취재 기자로서 어떤 사람을 취재할 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악마화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저의 의견을 드리면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너 무당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소위 말해서 통계학이죠. 사주팔자, 명리학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다닌다. 아 우리 본인도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조금 먼 발치 있어. 그때 이제 여러 네.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를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사주팔자 명리학 얘기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 경제계든 정치계든 끝단으로 가잖아요. 실력이 비슷합니다. 사람 실력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을 갖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주팔 명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부적 붙이면 잘 되더라. 선산 어디로 하면 잘 되더라. 이게 최고 권력자 중에 그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춰보면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과 더 정확히 말하면 실탄이 좀 있거든요. 그걸 거두려면 이 두 개를 교합시키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실탄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세비를 나눠서 받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하는데 네. 그건 좀 자꾸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명태균 씨 취재한 지는 좀 되는데 네. 저는 2021년에 명태균 씨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천공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명태균이다. 그 얘기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돌았어요. 소문 형태로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문이라기보다 저한테 이제 취재를 해보라고 어떤 분이 이제 알려준 건데, 근데 사실 이분이 명리학을 하거나 한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네. 네. 그리고 무슨 사주팔자나 아니면 또 무슨 무당, 역술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제일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뉴스토마토 기자들한테 고소한다고 막 그 문자를 막 공개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스스로는 정책 책사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의 책사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러면 윤여준 장관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창원을 기반으로 전국구 스타가 되고 싶었던 어떤 정치 컨설턴트의 슬픈 자화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공수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창원지검 수사 중이고요. 그렇죠. 수사 중이기도. 이미 이건 사건이 1월 달부터 네. 돼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중앙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지역에서 소위 얘기하는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초짜인데 실패가 많은, 그러니까 낙방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당신이 그런 공약으로 안 돼. 판을 뒤집어야지. 내가 이런 공약 알려줄게. 이걸로 한번
걸어봐.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여야를 가르지 않고 넘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소위 얘기하는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네.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함성득 교수도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실명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영남의 국민의힘 중진 상당히 뭐 지금 고위직에 계신 분이죠. 이분도 이분을 그 정치권에 등장시킨 사람이 명태균을 정치권에 등장시킨 사람이 그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누군지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하여튼 이제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약 올라요. 근데 뭐 하도 고소 고발이 많아. 제가 지금 3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재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어떤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 뭘로 그러면 그 키거리를 삼았던 거냐. 첫 번째는 여론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시사경남이라는 매체를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 P&R 리서치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김영선 의원하고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기자들의 네. 취재로 지금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무슨 인연으로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인 고 윤기중 교수 뒷자리에 앉는 주요 인사석에. 그렇습니다. VIP석에 명씨 내외가 앉을 수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혹여라도 명태균 씨가 이른바 명태균 리포트라는 형태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보고서를 계속 올리고 그 보고서가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네.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2의 정윤회 문건 파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기자들이 현재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 봐야 방향을 되고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과거에 뭐였네, 뭐 창원 출신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인천 출신이고 그래요? 예, 부인이 창원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원대학에 1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낸다고 말만 하고 내질 않아서 분란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면 오늘 그 아침 낸다고 나왔어요. 한 기사까지 봤는데 안 줬대? 그래서 분란이 생겼다고 오늘 아침 장성철 소장이 아, 김현정의 난 뉴스쇼에 줄 알았네. 댓글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거 네. 줄 줄 알았어. 저는 이거 의원님 나올 때 꼭 물어보시면 왜냐면 해석을 잘 하시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명태균 씨가 본인 SNS에 올린 사진이 있는데 그 이준석 천하람 의원 홍매화, 삽질 홍매화. 새벽 4시에 삽질한 까닭은 이러면 올렸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그때는 어제 난리 났었어요. 홍매화를 심는다는데 네. 홍매화가 이제 뭐 제가 찾아보니 꽃말이 뭐 강인한 생명 이런 건데 네. 그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아니 왜 이거는 심고 왜 올려? 예.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선 해석이 불가능해. 그 시간에 새벽에 아니 제가 오늘 새벽 4시라며요. 다각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래요? 개혁신당은 이런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와. 김영선 의원과 새벽 회동을 마치고 3월 1일 날 3.1절 기념 행사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출발하려던 시각이 새벽 4시였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심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리고 기념식수다. 기념식수. 칠불사에 와서 그냥 기념식수 한 거다. 이제 이렇게 개혁신당 쪽은 설명하고 있고. 설명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겨요. 그러니까 그게 곧대로 들립니까? 네. 그리고 바쁘게 서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는 이게 뭐 이제 건진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예, 그 소문인 거죠? 네, 진짜. 소문이다. 예, 철저한 예, 소문이죠. 이거 그냥 예. 뭐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각자 사실 현장에 있었던 심은 사람과 심으라고 시킨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사자가 그러니까 시킨 사람도 궁금해 그게. 명태균이 저 왜냐면 홍매화를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예. 이준석 의원이 갖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있던 걸 뽑아서 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심기 위해서는 이걸 준 사람이 있고 받아서 심은 사람이 있는데 받아서 심은 사람은 어쨌든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뭐 왜 심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심으라고 시킨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명태균 쪽 이쪽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당시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주지스님이 그때 이제 출발할 때 홍매화를 미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홍매화를 이게 뭐 강인한 생명력 이런 맞아요. 것처럼 예. 꽃말을 보고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걸 2개를 심어야 너네가 당선이 된다. 이때가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화성을에 출마 선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3월 1일 정도면 천하람도 그렇고 비례로 갈지 어디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여가 총선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지역구 가겠다고 늘 말은 했었지. 근데 막상 진짜로 명단하고 딱 지역구 딱 나올 때는 가봐야 알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은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례 1번을 차고 가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점이었어요. 네. 그게 간절한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주지 스님이 그러면 당선되고 싶으면 하나씩 심어라 해서 2개를 심어놓고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왜냐- 개혁신당이 네.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 홍매화 심은 사람만 당선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 엄청난 컨설. 아니 주술이라면 주술이 떨어진 건데. 아니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은 김철근 총장 좀 심지 그랬어요. 안 갔다고. 아니, 왜냐면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과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30대적인 정체성 이런 거에 비춰볼 때 홍매화를 그런 의미로 심었다는 게 약간은 좀 그 이질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의원님. 네. 저는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해서 네. 그리고 거기 칠불사가 그 뭐 동국 제일선원이라 그래서 그 상당히 오래된 사찰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상당히 그 수양하고 도량하로 유명한 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 김수로 왕의 7왕자를 기린 절이에요. 그래서 칠불사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거기 그 왕자들이 다 성불했다는 거거든요.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선종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이렇게 교육 위주의 그렇게 돼 있고 홈페이지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술에 그렇게 쉽게 이런 것들 휩싸이는 그런 어떤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특히 이런 데는 그런 주술적인 어떤 그 악위나 이런 어떤 망상 같은 거를 깨부시는데 이 절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스님이 이걸 신으면 뭐가 어떻고 하는 거는 이 주지 스님의 그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안 맞지가 어울린다. 않아요. 네. 예. 그런 것보다는 굳이 말을 한다면은 뭐 주지가 말을 했다면은 매화를 심으면서 참 나를 한번 성찰하고 가시라 이런 조언이었겠지. 아무려면 그 훌륭한 스님이 그랬을까? 그렇죠. 이것도 이쪽이 주장이니까 그것도 네. 새벽에 심는 건 조금. 네, 일설에는 새벽에는 이제 그 정신이 맑아지니까. 예, 그 새벽 예불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설에는 주지 스님 몰래 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예불하실 있고 예, 몰래 심었다 뭐 별별 얘기가 결국은 있는데 이 사건의 그리고 종착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그렇죠. 장윤선 그 선배가 가이드를 해주셨지만 그런 기자들의 종착역이 있을 것이고 또 결국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컨설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하면서 다양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쪽에 또 방향이 있는데 이정주 기자 봤을 때는 추후에 더 그런 사람 이름 나옵니까? 아니 저는 또 남의 그라운드 와서 제가 소송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홈그라운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이례적인 많이 느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명태균 씨가 중심 인물로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 이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냥 그러려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쪽 PK 지역을 취재를 하면 전화를 족족 돌리는 곳마다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였어?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원래 뭐 주변에 누구 보좌관 뭐 힘이 세, 누구 뭐 그런 건 다 있죠. 실세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중진 의원들 보면 그럼요, 사실상 그럼요. 보좌관이 정치 옛날 장성철 셌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기자들은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네. 거기에서 게이트 키핑을 하니까. 근데 명태균 씨를 이제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딱 하나 경남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있죠. 역대. 그러니까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경남도지사를 했던 사람들을 그 근방을 쭉 취재해 보잖아요. 다 명태균님 나옵니다. 다 MC야. 다. 심지어 이 앞전에 이제 박완수. 예. 그러니까 이 지역구도 창원 의창구가 박완수 의원이 비워주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용화대 나름 핵심 관계자한테 그때 이제 들은 건데 핵심 관계자. 네, 핵심 관계자. 실명 말하면 핵심이네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핵심 관계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을 물어보니까
김영선 의원의 이 공천 파트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봐야 돼요. 2022년 6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방선거 6일 재보선 그렇죠. 하나가 있고. 재보선. 네. 박한수 당시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가면서 그 자리가 비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때 그 경기지사 김은혜 의원하고 당시에 김동연 후보가 붙으니까 이슈가 경남은 많이 죽었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그때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이번 총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군데서 이제 기억을 돌이켜갖고 예전에 메모한 걸 찾아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메모를 찾았어. 네. 찾았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전화할 때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누구 할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용화대 핵심 관계자 하는 말이 자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는 뭐라고 하냐면 2020년 6월 달에 이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딱 받았을 때 윤핵관들이 용산 쫓아와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 윤핵관 의원들에게 확인하려고 그때는 확인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반대했겠지라고 사실 큰 선거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 넘어갔지 그때는. 지방선거 네. 시도단이 하고 있는데 의창 보궐 뭐 그게 얼마나 큰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넘어갔죠. 저도 김영선 의원이 그 고향이 거창이신데 창원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냥 중진이니까 좋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최근에 전화했던 사람들 다시 연락을 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윤핵관들이 반대했다고 여러 명이 그 책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 네, 그 용산 핵심 관계자가 해준 말을 듣고 제가 윤핵관들이 있었던 방에 있던 사람들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반대했냐? 그러니까 돌아온 말이 의원님이 세게 반대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그때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경남지사는 대대로 마산고 라인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예, 그래서 이 마산고 라인이 다 윤핵관들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윤한홍 의원이고, 그래서 제일 반대를 했던 게 윤한홍 의원인 거예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YK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Y가 윤한홍 의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시에 자기들은 마산고 라인으로 해서 김종양 의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준비 다 하고 했는데 누가 엎었습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말이야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윤핵관들이 하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했다.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화를 해서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 일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마쿠에서 윤핵관 그 권세가 대단하던 그 시절에 초창기 윤핵관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판을 바꿔버린 그 실세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명태균이다. 이러니까 지역에 가면 동네에서는 아니 중앙에서도 이렇게 퍽퍽 바꾸는데 동네에서는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명태균 씨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서 자기 정치에 유리하게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판을 한번 크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핵관은 제가 보기에 현대판 황관 세력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종호,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오빠 엄마 등을 다 뭉쳐서 이쪽을 보면은 장외에 있는 세력인데 외척. 이게 현대판 외척 세력이에요. 외척이죠. 네. 범외척 세력과 범황관 세력의 충돌이라고.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세요. 어린 황제가 저기 하면 외척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 황제가 커. 그러니까 외척을 치려고 황관을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다시 황후를 맞이해. 그러니까 새로운 외척이 등장해. 예. 그러니까 이 외척이 황관을 또 몰아보내. 그리고 황제가 죽고 어린 황제가 다시 즉위를 해. 그래서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이래서 수나라 망했지, 당나라 망했지, 명나라 망했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한국도 항상 보면 범외척과 황관의 현대화된 어떤 충돌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윤핵관이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권력투쟁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제작진의 급한 요구가 이정주 기자 특종 언제 나오냐. 뭐 오늘 더 할 얘기 있어요 혹시? 아니 근데 네. 저희가 그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서 제가 취재했던 그 중에는 저도 이제 앞으로 스토리를 좀 짜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자로서는 부끄럽죠. 왜냐하면 그 캡처본을 구해서 기사를 썼어야 돼요. 당시에 2월달에 2월 28일에 실패하는 건 인정하고 아직도 못 구했으니까. 근데 제가 취재한 것 중에 100이라고 하면 한 15 정도 나왔어요 지금.
네. 아, 박형광 아직- 기자는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2년치. 장 선배가 예고했지만 2년치 통화 네. 내역. 그러니까 우리 이정주가 당시 취재했던 그 방식에 비춰보더라도 85%가 남은 잔여물이 네, 남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기 저는 때문에 2년 정도 취재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단 그러면 나올 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그냥 마감할 수 이 얘기는 간단하게 짧게만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네.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오늘 아침 그 김종배 시사평론가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주고받은 캡처, 텔레그램 캡처를 찾아서 막 산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른바 이제 농단의 흔적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 capture가 아니다. 오늘이 사실 기사가 더 셌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이 아니다.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리고 김 여사한테 내가 전략공천 요구했다. 김영선에 대하여.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하더라도 경선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국민의힘에 무슨 그 연이 있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정보를 미리 득해서 이런 방식의 농간을 합니까? 저는 이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당무 개입이고 그리고 공천 개입이며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민주정당의 질서를 흔든 네. 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관련해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으로 이 문제들을 다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수처에 빨리 어떤 그 고발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관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알린 사안이고 하고 이 정도의 이제 증거 관계가 간접 증거지만 아직은 드러났으면 검찰 창원지검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